자, 조금 전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동성 했죠. 부동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할 세 번째가 부증성이잖아요. 별표 치세요. 별표. 부증성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잘 보셔야 돼요. 이 특성은 우리 그 부동산학 전반에서 이걸 토대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학개론이 부동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주어진 땅 가지고 어떻게 하자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 근데 만약에 이 부증성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증성이에요. 만약에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없으면 이 학개론 책이라는 이 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부동산학 전반에 걸쳐서 다 직감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딱 이 자리에서는 뭐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자체에서는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다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부증성 이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이제 그 밑에 예제가 있을 거예요. 예제 보이세요? A 지역의 토지 면적은 뭐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예제를 나중에 오늘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집에서 읽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A 지역은 총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있어요. 100만 제곱미터가. A 지역에는 택지란 토지도 있고 농지란 토지도 있고 임지란 토지가 있는데, 택지가 30만 제곱미터, 농지가 30만, 임야가 40만 이렇게 해가지고 A 지역이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디 우리 산수 좀 하게. 30 더하기 30은 60이죠. 60 더하기 40은 100만 맞죠? 그죠? 자, 그런데 A 지역에 좋은 학교가 생겼나 봐. 그래서 A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A 지역은 보니까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서 5만 제곱미터, 임지에서 5만 제곱미터, 즉 1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해서 여기다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택지는 이제 40만이 됐나요? 농지 25만 원 줄었나요? 임지 35만 줄었죠? 자, 다시 25 더하기 35는 얼마? 60 더하기 40은? 아까도 100만, 지금도 100만 똑같죠? 그게 부증성이랍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보자. A 지역의 물리적 공급을 보자. 자, 볼게요. 이제 0이고 가격. 토지 양. 자, A 지역의 토지 양 100만 제곱미터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이 100원일 때 100만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근데 A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150원까지 비싸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A 지역의 토지 가격이 비싸진다면 A 지역의 토지 면적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대로 100만 제곱미터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 100만 제곱미터 똑같네. 그다음에 A 지역은 밤마다 귀신이 나가지고 토지 수요가 감소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나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5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지역의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감소해 증가해. 그대로 100만 제곱미터 똑같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A 지역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 100만 제곱미터 맞죠? 그렇죠. 공고선의 형태가 수직입니다. 수직? 맞아요? 수직이란 것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물리적인 양이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물리적인 공급은 안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A 지역에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공급. 우리 택지 이야기 한번 해보죠. 택지만 갖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A 지역 내에서 택지만 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택지 양이 30만 제곱미터 있죠. 그랬을 때 100원일 때 택지 양이 30만 제곱미터 있어. 근데 A 지역의 택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택지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질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농지라든지 임지와 같은 다른 용도 토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양이 30에서 40으로 양이 늘어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결국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용도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의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부정성의 예외다라고 하면 안 돼요. 맨 처음에 토지 100만 제곱미터 했죠? 택지양 늘어났죠? 근데 택지양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용도를 택지로 용도를 바꿔 써서 늘어났어요. 그러면 결국 A지역의 택지의 총량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용도를 바꿔서 용도를 전용해서 공급은 가능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부정성 예외가 아니고 그런 경우를 토지 이용의 전환, 즉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곡선이 오른쪽 위로 간답니다. 무슨 형태? 우상향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부정성은 예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부정성은 어느 지역이든 예의가 없어. 단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지 용도를 바꿔서 그 안에서 용도상의 공급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이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나머지는 쭉쭉 읽으면서 할게요. 근데 이 파트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안 읽어줘도 다 보셔야 돼. 아셨어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부정성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물리적 공급 불가능. 2번 밑줄. 공유수면 매립이나 개간으로 농지나 택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라 토지의 용도를 전환하여 이용하는 경제적 공급.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제, 방금 제가 이게 설명했던 걸 예제로 다 풀어놨어요. 그대로. 예제 맨 밑에 두 번째 줄.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불변이므로 곡선의 형태는 수직 동그라미. 맨 밑에 두 번째 줄. 수직. 경제적 공급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어디 동그라미? 우상향 동그라미. 넘기세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지 않지만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토지 이용의 전환이 나타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네. 맞죠? 그렇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인 상태에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공급자 경쟁이 아닌 수요자 경쟁 체크. 자, 이 주목. A지역은 항상 토지 양이 100만 제곱미터 똑같아. 양은 항상 똑같아. 공급량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가격은 달라질 수 있죠, A지역이. 그거는 결국은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물건은 항상 그 양이 똑같고, 그러니까 가격은 누구 경쟁? 수요자 경쟁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저 밑에 파란색 기출지문 있죠, 기출지문. 예. 기출지문 2번을 잠깐 보니까, 예, 그거는, 볼게요. 이건 2번 오타가 나왔어요. 1번하고 2번이 똑같이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타인데, 2번에 잠깐 볼게요. 부정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집가 상승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근데 답이 X라고 잘못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방금 기출문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면 밑줄, 집가고 문제 야기. 집가고 문제 야기. 부정성 때문에. 다음, 여러분 공기 있죠? 숨쉬는 공기. 공기는 독점 소유구가 생길까 안 생길까? 왜 안 생길까요? 희소성이 없어. 무한정 존재하니까 그래요. 근데 토지는 인간은 자꾸 늘어나고 토지 양은 그대로고, 그럼 사실은 우리 인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산업화 이후로.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30년 전만 해도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50년 전만 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는 토지가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옛날에 지금이나 토지 양은 똑같은데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토지 양은 똑같은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토지가 점점 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까요?
그죠? 동그라미 3번 끝에 중간에 보니까 독점 소유욕에 의한 지대 발생 원인. 4번.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유효 이용 도모. 5번. 부증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의 핵심 기능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이 돼. 그러다 보니까 도심 지역의 땅값은 비싸. 토지 양은 늘릴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건물들이 빼곡하게 밀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약적 이용. 예, 집약화 체크. 부증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의 토지 이용은 집약화. 6번. 토지 이용의 사회성, 공공성 강조. 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나 옆에 써놔도 괜찮아요. 토지는 더 이상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 거지만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왜? 토지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 공공 모두가 지켜야 되고 모두가 이용해야 될 물건이니까 그걸 갖다가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 부증성은 시험에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짜리가 아닙니다. 여러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잘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어디 기출문제 2개 가볼게요.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토지는 63페이지. 예.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어때요? 2번.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부증성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대. 유한. 그러니까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맞죠?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이거는 부증성 예외다? 하면 안 돼.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랬죠? 예. 4번.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죠?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공급량은 항상 그대로인데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토지의 자연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왔네. 예. 어디 1번.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며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거다. 어때요? 그죠? 그죠? 생산비 투입에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 맞고.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 맞고. 4번.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공급 증가는 아니다. 맞고요. 5번.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어때요? 그렇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틀렸죠? 네. 4번 개별성. 1번, 2번, 3번 하고 나니까 1번 부동성, 2번 영속성, 3번 부증성 하고 나니까 그냥 큰 산을 넘은 느낌이에요. 네. 핵심은 여기서 다 건드려주고 이제부터 나머지는 판사 않고 그냥 말로 쭉쭉 대충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예. 먼저 개별성. 의에서 동그라미 2번 정도만 체크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토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인데요. 일단 좀 잠깐 넘겨볼게요. 요소집 할게 잠깐 해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옆에 A란 토지, 자, 도로 옆에 보니까요. A란 토지, B란 토지가 길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근데, 갑돌이가 주유소 재벌이에요. 전국에 주유소를 100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돌이는 직원하고 가다가, 야, A 토지 마음에 들어. 이거 매입해가지고 주유소 하나 101호점 해. 라고 인물 주고 갔어요. 직원이 A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더니 A 토지 소유자가 절대 안 팔겠대. 그러면 세상에 A 토지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개별성이에요. 위치, 크기, 모양 등, 면적 등 이런 것이 비슷한 토지는 존재할지언정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A 토지를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근데 A 토지가 안 된다면 인접해 있는 B 토지를 이용할 수는 있나요? 그런 경우는 용도적 관점에서 대치 사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네, 됐고.
동그라미 이제 반가로 2번에 개별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동그라미 1번 밑줄 쫙.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일가. 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장,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일물일가인데 토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하처럼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니은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직접 개별적인 상태를 분석하는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근거, 개별 분석 근거.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해놓고 보시고, 동그라미 3번도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의 비교를 더 어렵게 하게 된다. 뭐 그 정도 개념 정도. 다음 양가로 5번 인접성 있죠. 인접성은 사실 뭐 크게 체크도 하지 말고 그냥 용어만 봐도 돼요. 근데 사실은 아까 앞에서 부동성 하면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들어봤죠? 전 시간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4번 정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체크하지 말고 용어만 알아도. 인접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서로 연결돼 있고 인접해 있다. 끝. 그런데 그게 바로 뭐다? 인접성. 이렇게. 네. 밑에 기출문제 하나 또 가볼까요? 자, 부동산학의 특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와 지역, 국지 지역 나오면 누구죠? 부동성. 니은은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 물건이 오랫동안 영속적으로 종속해야지 가능하겠죠. 누구죠? 영속성. 그리고 디귿은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 잠깐만. 디귿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예요. 부증성 때문에 더 이상 그 양을 늘릴 수 없으니까 최유효 이용이란 것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 잘 유효하게 어울리게끔 잘 이용하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증성도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좀 이따 할 거거든요. 그것도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반드시 농사 짓는 데다만 써야 된다라고 용도가 확정돼 있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뭐 하면 돼요? 농사 지으면 되는 거야.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왕이면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더 잘 어울리는 이용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다음 리을.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왜? 똑같은 게 없으니까 뭐? 개별성. 그죠? 자, 어디? 그 뒤에 것도 하나 풀어볼까요?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 1번. 부동성, 국지적 시장 형성 경향 맞지요? 그렇죠? 2번. 내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를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은 막 지은 신규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된 재고주택 시장도 형성될 수 있다. 맞고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 추계 어려움. 5번. 고가성, 부동산 비싸죠. 그러니까 능력 안 되는 사람 시장에 참여할 수 없죠. 맞고. 4번. 부증성, 토지 조방적 이용 어때요? 집약적 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다. 그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5개 해봤고요. 이제 인문적 특성 할게요. 저 밑에 66페이지 밑에 인문적 특성.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의해서 뭔가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문적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가로 1번에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잘 이용하려고 하겠죠. 우리 다른 없는데 말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그러니까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나머지는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적지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됐고요. 양가로 2번은 병합 분할 가능성이 나왔습니까? 토지는 병합 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제 어디? 동그라미 1번 정도 하나만, 의의에 동그라미 1번 정도만 하나 체크합시다. 자, 토지는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분할이나
병합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잠깐만. 여기서 오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토지를 쪼갤 수는 있어요. 네, 쪼갤 수는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를 쪼갤 수는 있지. 근데 너무 작게 쪼개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분할을 하는데 한 필지를 1.5평으로 분할한대. 그럼 1.5평짜리 필지를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알박기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 개발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조합원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막 알박기로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했다고 뭐 그렇게 하던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데 아무튼 토지를 쪼갤 수는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쪼갤 수는 없어요. 이제 공법 시간에 이렇게 배울 거예요. 토지를 대지 분할할 때 그 최소 분할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뭐 최소 60제곱미터까지만,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상공에는 15에 둥근다리 떼야 되죠. 그러니까 뭐 150제곱미터 이런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공법 시간에. 근데 이제 그런 숫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대신에 이게 오답에 나온 적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분할해야 됩니까? 맞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분할해야지 임의로 면적에 상관없이 분할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거 하나 정도만. 네, 됐습니다. 넘기세요. 양가로 3번에 보니까 뭐 위치 가변성이 있어요. 실판 봅니다.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A 토지가. A 토지는 맹지죠.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 맹지죠. 맞죠? 자, 그러면 A 토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토지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적 위치는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성 때문에. 근데 여기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차량 통행량이 많아져가지고 도로를 확장함에 따라서 A 토지의 일부가 수용당해서 A 토지가 대로변의 토지로 바뀔 수도 있나요? 대박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토지의 물리적 위치가 변한 게 아니고 외유 환경이 달라져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를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됐고 나머지는 오른쪽 페이지 뭐 이런 거 전혀 보지 마세요. 네. 쭉 넘겨버립니다. 자, 이제 86페이지. 86. 자,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오늘 강의 진도표 자체가, 계획표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책 순서대로 수업 나갈 거니까. 근데 딱 한 군데만 수요 공급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최소, 그러니까 직접적인 간접적인 문제까지 합치면 거의 7문제, 8문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더 이상 나오게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의 기본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1시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반응이 뻔하지.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니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거의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건너뛰고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122로 갑니다. 그리고 요건 통째로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통째로. 122. 122로 가면 됩니다. 그 중간에 점프한 부분은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할 거예요. 수요 공부부터. 네, 일단은 진도 나갈게요. 제2절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작년에는 한 4문제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뭐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인플레이션의 기본 개념.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1,500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1,500원 돈. 1,500원. 그러면 이제 1,500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1,500원을 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사보면 돼요. 자, 먼저 1,5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이란 돈 가지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몇 개 살 수 있어요? 3개 살 수 있죠? 이게 1,500원이란 돈의 가치예요. 가치. 자, 근데 물가가 상승한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750원으로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나요? 비싸질 수 있죠. 그 이제 전에는 3개 샀지만 이제 몇 개밖에 못 사요. 2개밖에 못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올랐죠. 오르니까 돈의 가치를 화폐의 구매력 또는 그냥 화폐 가치라고 합니다. 화폐 가치가 커진다, 작아진다? 하락하는 거. 이거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보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물건의 수요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중에 물가가 오르려면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수요가 더 많아야지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요. 자, 초과는 많다야. 그럼 이런 경우 누가 더 많아? 수요가 더 많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초과돼 있다 해서 초과 수요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초과 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란 용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책 123페이지 잠깐 보면요. 동그라미 1번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 그렇게. 다음 동그라미 3번 체크해 놓고요. 3번의 두 번째 줄에 인플레이션 해지 그것도 이제 한 번씩 시험에 나오죠.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인플레이션 해지. 자, 이거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거 보세요. 인플레이션 해지.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화폐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볼래요? 그럼 어디? 물건하고 부동산하고 누가 더 큰 개념일까요? 물건하고 부동산하고 누가 더 큰 개념일까요? 물건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뭐 기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에 보호받을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동그라미 3번에 인플레이션 뭘 한다? 해지라고 한다. 이렇게.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이제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 인플레이션 시험에 독단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좀 이따 하나 이야기해 줄 거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투자든 개발이든 금융이든 다른 각 개별적인 파트에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에다 체크는 해줄 거예요. 체크는 해주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안 건드려 줄 거고 각 개별 파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 건드려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23페이지 반가로 3번에 부의 재분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하고 1번 문장 세 번째 문장 끝에 손해 체크하고 2번 문장 두 번째 끝에 재분배란 말이 있어요. 1번에 세 번째 줄 손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재분배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부동산 금융가면 이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체크해 놓고 다음 양가로 2번은 별표 쳐놓고 일단 별표 쳐놓고 그 옆에다가 이리 쓰세요. 양가로 2번 옆에다가 플러스로 반영이라고 쓰세요. 일단 써봐. 플러스로 반영. 그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A란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1년 동안 투자자가 원하는 목표치가 1년 동안 원하는 목표치가 목표 수익률이 10%다라고 가정할게요. 10%예요. 근데 1년 동안 10% 수익률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릴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1%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리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얼마밖에 안 돼요? 9%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자기가 이걸 목표로 한다면 목표 수익률의 예상 인플레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은 이제 얼마로 높여야 돼? 11로 높여놔야지 1%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1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반영한다,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커진다? 그 말이 절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만큼 목표 수익률을 높여서 더 많이 벌어놔야지, 더 높이 벌어놔야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까여도 원래 애당초에 처음에 내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 이런 개념. 네. 그러면서 요구 수익률에서 동그라미 니은 체크해가지고 체크해 놓고요. 이제 이것도 투자율도 다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뭐 다. 그냥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읽을 수가 없지.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도 뭐 읽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 들어봐. 전에 다 배우긴 배웠는데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투자 이론하고 금융 이 파트를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 싹 배웁니다. 근데 시험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거 배운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경기 변동. 자, 이제 경기 변동 가지고 이제 잠깐 이야기할 텐데, 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가 변동한다. 이게 경기 변동이래요. 그래서 경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 먼저 하겠는데, 경기가 이제 가장 좋은 점을, 이런 점 있잖아요. 이런 점은 뭐라 하냐면 정점이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점? 정점. 경기가 최악인 점 있죠. 최악인 점. 이 점을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정점, 저점. 다음, 정점과 저점 사이에 폭이 있죠. 폭. 이만큼을 경기 순환의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다음, 특정 시점에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뭐라 불러주냐면 경기 순환 주기다 합니다. 뭐라 한다? 주기. 그래서 자, 무슨 점? 정점, 저점, 주기, 진폭. 이렇게 정점, 저점, 주기, 진폭. 요 용어를 좀 일단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책 좀 잠깐 보는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경기 변동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순환적 변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도 오답이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 그나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순환적 변동이란 두 번째 줄.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정도만.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현상을 순환적 변동. 다음 어디? 뭐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어디 동그라미 2번에 무슨 변동 나왔어요? 한 장 넘겨볼래요? 계절적 변동 나왔죠? 그렇죠? 요거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제를 보니까요. 방학 동안 대학과 원룸의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죠. 계절. 봄, 가을철에 주택거래 건수가 증가하거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스키장이나 해수욕장 등 어떤 레저용 부동산 이런 거는 계절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그냥 계절적 변동입니다. 계절적 변동. 다음, 추세 변동은 이제 그 일정한 추세 패턴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건 그냥 듣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학생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 요즘 좀 어때요? 했더니, 교수님 저희는 괜찮대. 왜요? 했더니, 우리는 원룸 전문 부동산이라 이 지역은 작년에 삼성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오피스텔 원룸에 대한 거래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나 흐름이 쭉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추세, 트렌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됐고요. 5번, 무작위적 변동은 다른 말로 이제 불규칙적 변동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 계절적 변동은 예측 가능해요? 눈이 풀렸어. 눈이 풀린 것 같아. 예측 가능하죠? 봄, 여름 막 하면서 계속 이게 나타나니까. 근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또 7시 몇 분에 또 북한이 또 미사일 또 하나 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불규칙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잠깐 딱 수업 시켜놓고 좀 이따 이어서 하고요. 토지의 특성 아까 배웠으니까 우리 그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인플레이션까지. 자, 7번 볼게요. 자, 토지의 특성. 첫 번째, 토지의 특성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연적 특성을 본원적 특성이라고 그랬고 경제적, 인문적 특성이 있었고 근데 이것도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랬네.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다시 일반적 특성하고 개별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적 특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다음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증가될 수 없다. 이거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시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거 넘어가면 돼. 자연적 특성 중에서도 1, 2, 3야. 1, 2, 3. 아까 첫 번째 부동성 했죠? 그래, 움직이지 않아. 그래, 그럼 한 세 가지 정도만. 부동성 하면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역별로 서로 군데군데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지역과 국지와. 그렇게. 그래서 시험에도 뭐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토지의 부동성에 의해서 동일한 유형, 규모의 부동산이라면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말 안 되는 거죠. 위치가 다르면 가격이 다른 거죠. 다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 나타나요? 그렇죠? 지역 분석해야 돼?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도 관련돼 있고 인접성도 관련돼 있고요. 다음. 움직이지 않으니까 강원도 태백에 있는 땅은 택배로 받아가지고 보고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 직접 태백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무슨 활동? 임장활동, 정보활동. 네. 다음.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영속성. 자, 근데 이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무슨 감가야? 감가가 세 개가 있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토지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경제적이라든지 기능적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영속성 하면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장기적 배려야. 장기.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까 부동산 투자라든 뭐라든 장기적 배려해야 되고 또 수명이 영원히 존재하니까 내 거지만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고 등등등 그런 내용들이 영속성과 관련돼 있고요. 다음 부증성. 부증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변함이 있다 없다. 절대 변함이 없다. 항상 양고정이야. 그런데 토지 이용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직 우상향 했고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항상 그대로다.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누구 경쟁?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토지 양은 항상 그대로입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 토지 양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고 규제하고 토지 가격은 자꾸 비싸지는데 토지양은 늘릴 수 없으니까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고 토지양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가장 잘 이용하려고 하는 최유효 이용을 도모하고 등등등. 아무튼 책에다 체크는 해주긴 해줬는데 체크해준 거 안 해준 거 다 읽으세요. 다. 부증성은 중요하니까 다 읽어야 돼요. 네. 다음 개별성.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게 개별성이죠.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등등등. 그래서 토지랑 개별성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겠어, 쉽겠어, 당연히. 어렵겠죠.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등등등. 인접성은 뭐 용어 정도만 좀 보면 되겠다. 뭐 그렇게 했고요. 용도의 다양성. 그래.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후보지나 이행지처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잘 이용하면 되겠다. 최유효 이용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 토지를 분할합병할 수 있대요. 쪼갤 수도 합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분할할 때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 면적 단위가 있어요. 이거 숫자는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우리는 공법이 아니니까. 예. 만약에 숫자가 나왔으면 이렇게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기타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최소 면적이래. 그래서 인생의 주기는 60부터다.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 150제곱미터. 상공인 15에 둥근 달이 떠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나와. 우리 집에 안 나와. 대신에 토지를 쪼갤 수는 있대. 토지 소유자가 면적이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만 피해가면 돼.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의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했지? 들어왔죠? 그렇죠.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는 자기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플러스해서 더 많이 벌어놔야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당초 계획했던 만큼 가져갈 수 있죠? 인플레이션은 요구 수익률에, 투자자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플러스로 반영한다,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반영한다. 좋아요. 그럼 잠깐 휴식했다 하죠.